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문은 전에 그 미국 애틀란타 주에서 발생된 총격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장에서 여러분들께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and 뒤에 오는 that이라는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이 직접 목적어의 that은 생략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직접 목적어 2에서 이 that을 생략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that을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이 직접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절과 연결된 문장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을 생략을 하지 않고 반드시 써야만 이 tolled라는 이 동사의 직접 목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that을 생략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te man 하니까 어느 한 백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 글씨는 갈색이 되겠네요. 갈색 글씨는 지금 이것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cused라고 하는 이 동사는 타동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목적어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닌 분사 구문의 즉 과거 분사형의 pp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의 사람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남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그 다음에 was가 생략이 돼서 이와 같이 pp 형태의 분사 구문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명사가 온 뒤에 이와 같은 pp 형태의 과거 분사나 또는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오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n 해서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느 한 백인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은 문장이 새롭게 하나가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기 이제 이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등위 접속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관계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와 있죠. 이 관계대명사에는 등위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하게 되면 접속사 플러스 그 다음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위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컴마가 오게 되면 앞에 문장과 또 뒤에 문장이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등위 접속사와 그 다음에 또는 관계사가 보이질 않으면 그때는 분사 구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관계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서 이제 whom의 선행사는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were of Asian descent 해서 여기서 이제 전치사 of는 출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o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앞에서의 이 전치사 of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명의 사람을
죽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소가 된 것이고, 여기에서의 of라고 하는 것은 출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이다 또는 뭐 어디 소속 출신이다, 이럴 경우에는 of를 쓸 수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sian descent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descent 하면 뭐 후손 또는 뭐 혈통, 가문, 뭐 이런 의미의 명사로 쓰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 하강,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ascend의 반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혈통 또는 뭐 가문,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계 혈통의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마가 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이 people을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관계사가 이끄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동격의 삽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왔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꼭 삽입 동격이다 아니면 계속적인 용법이다, 이런 것은 꼭 뭐 굳이 구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부사 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마 삽입하게 되면 요거는 없다라고 치면 이 부사 구는 앞에 있는 요 문장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 massage, 그 다음에 parlors에서 마사지, 여기서는 이제 영업점이 되겠죠. parlors, 물론 이제 가정집에서는 응접실이 되겠지만 영업하는 그 가게, 그런 것도 parlor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사지 뭐 영업점에서 8명을 살해한 것이죠. In the Atlanta area 해서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마사지 영업점에서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white man의 동사가 이제 왔죠. 그래서 told police 해서 경찰에게 데디아를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시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뒤에 절이 온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IO, 즉 간접 목적어가 왔으니까 여기 직접 목적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시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를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 목적절 안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지 않고 이 문장과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공격은 was not racially motivated 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등위 접속사가 왔습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과 앞에 것이 서로 성격이 같은 것끼리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여기 대시라는 것이 있으니까 대시라는 문장과 앞에 있는 또 대시라는 문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거를 목적어 to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he potentially.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potentially 그러면은 무조건 잠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potentially 해놓고 뒤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오게 되면 그때는 이거를 이제 잠재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만, 이와 같이 동사를 수식할 때 potentially는 뭐 아마도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had a sexual addiction 해서 성중독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행위였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이거는 논쟁거리가 크죠. 범위가 민족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성중독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 그 개인의 문제만 해당되는 좀 좁은 범위의 어떤 사건으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라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절에 해당이 됩니다. 즉 officials 여기 이제 주어가 오고 그다음에 set 동사가 오는데, 이 set의 목적절 전체가 이와 같이 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절을 도치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치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앞에다가 쓰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장 구조가 복잡할 때 잘못하면은 문장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치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첫 번째로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치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컴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이 목적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컴마를 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컴마를 찍지 않는다면, 물론 찍진 꼭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찍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 목적어를 동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이 주어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컴마를 찍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사가 쫓아가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컴마를 찍었는데도 이와 같이 이 동사가 앞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순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국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said Wednesday 해서 수요일에 여기서는 이제 말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문장 전체 구조가 이와 같이 목적어 내용이 중요하니까 도치가 되었다라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목적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이와 같이 문장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컴마가 왔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사가 원래는 이 주어 뒤에 가야 되는데 이 주어 앞으로 도치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는 이 주어를 수식을 해주는 이와 같은 수식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어를 수식을 해주는 삽입 동격, 그 다음에 뭐 계속적인 용법에 이런 문장들이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어를 뒤로 다시 말씀드리면 요 주어 뒤에 있었던 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치가 하나는 이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앞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는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장 구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도치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락은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맨 앞에 간 거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게 된 것은 이 주어를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구들이 또 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수식하는 문장 바로 옆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사를 앞으로 도치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컴마가 있는데 왜 도치가 됐을까? 그럴 경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마 보나마나 이 주어를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수식 어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석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riff Frank Reynolds, 그러니까 이제 보안관이죠. 프랭크 레이놀즈는 말하였습니다. 이 목적어 내용을 말하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보안관인 보안관 셰리프 프랭크 레이놀즈는 여기에 이제 컴마가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가 있든지 관계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분사 구문인데 ing나 pp 형태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빙이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레이놀즈 사람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있었는데 이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is가 빙이 되겠죠. 여기서 is라고 하는 것은 본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빙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빙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국 부사 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herokee County 해서 Cherokee County의 이제 뭡니까? 사람이라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안관인 프랭크 레이놀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프랭크 레이놀즈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삽입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컴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컴마가 왔으니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가 있든지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있죠. 그래서 이 where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를 쓴다 할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 and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there이라는 이제 부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and there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관계 부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부사니까 여기 이제 부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관계 대명사다 그러면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대신한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who를 and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니까 h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다 그런데 이렇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삽입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냥 관계사를 쓰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이와 같이 계속적인 용법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마을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체로키 카운티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삽입 동격인데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그러한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and there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체로키 카운티가 어떤 지역이냐면 one of the targeted business was. 그래서 여기에 targeted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체가 되겠죠. 거기에서의 이제 타겟이 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 PP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 때,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우리가 분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능동일 경우에는 ing를 쓰고 그 다음에 수동일 경우에는 pp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앞에 있는 이 동사의 행위를 여기서는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 분사인 pp를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겟화된 사업장들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체로키 카운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of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는 앞에 있는 프랭크 레이놀즈를 꾸며주는 그러한 삽입 동격의 의미의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그는 made indicators 해서 여기서 이제 indicator 하게 되면 어떠한 조짐이나 어떤 암시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year라는 그러한 조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암시를 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that 뒤에를 끊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that 용법이 뭐 지시사, 즉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나온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 다양한 용법을 지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that 뒤에를 끊어서 어떠한 품사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를 딱 끊어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완벽한 형태의 문장을 갖추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사로 쓰인 건 알았어요. 저를 이끄는 접속사라는 얘기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또 앞에를 끊어봐야 됩니다. 앞에 끊어보니까 앞에 역시도 완벽한 문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that은 앞에서 어떠한 문장의 구성 요소로, 즉 뭐 목적어 여기 있어요. 목적격 보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바로 indicators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동격의 접속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를 쓰일 경우에는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든지, 아니면 앞에도 완벽하고 뒤에도 완벽해서 앞에 있는 어떠한 명사를 설명을 해주는 동격의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짐은 또는 어떠한 내용을 암시했냐 하면 he has some issues 해서 그는 몇 가지 어떤 쟁점 사항들 또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암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컴마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컴마가 오면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등위 접속사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등위 접속사가 없다면 관계사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계사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ing나 또는 pp 형태의 분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being이 생략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간편한 것이 이와 같이 관계사를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one of which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생략이 됨으로써 is가 이제 being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그냥 which라고 안 하고 one of which라고 했냐 하면 몇 가지 이런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one of which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one of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도 사람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ne of which를 생략을 하다 보니까 is가 본동사이라서 is를 이제 being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 being을 생략을 해서 결국 보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슈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potentially가 이제 섹슈얼을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성중독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재적인 성중독 또는 여기 is가 여기 있었다면은 아마도 성중독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잠재적인 어떤 성중독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왔습니다. 컴마가 왔다라는 얘기는 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꾸며주는 삽입 동격의 문장이 여기까지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인데 이와 같이 지금 may have pp 형태의 이제 조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주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앞에 있는 주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may 그 다음에 have frequented 해서 frequent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에 자주 가다, 뭐 나타나다, 출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사가 여기에 있는 동사와 연결됐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동사와 연결됐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컴마 이 삽입이라고 그랬죠. 그 얘는 없다라고 치면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ay have pp라고 하는 것은 have pp 형태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거는 과거에 행한 행위를 얘기할 때 have pp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조동사 may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 맞죠? 그러면 지금 이 과거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올 경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에는 이 동사가 이와 같이 have pp 형태가 오면 그때는 과거의 한 행위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원형으로 올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만일에 여기에 조동사가 과거형이 오게 되면 즉 might가 오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실제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형이 왔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그때는 현재나 또는 미래에 할 행위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가 원형이 오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와 같이 조동사 원형이 오질 않고 과거형이 오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조동사와 이 동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미 파악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조동사가 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역할이 어떤 것들인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의미를 판단을 하셔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이럴 때 우리가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지금 may가 왔지만 여기 이제 might라고 하게 되면 might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동사는 가정법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ome of these places 해서 이 장소들 중에 몇몇에 과거에 자주 출몰하곤 했었다 이거죠. In the past, 과거에 라고 보안관인 프랭크 레이놀즈는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동사 제가 이 조동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동사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꼭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가정법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동사를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 조동사 그 다음에 이 동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동사 외울 필요가 없고 또 가정법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꼭 그 조동사에 관련된 내용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제 유튜브 채널 주변의 많은 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